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시국 충돌이나 일본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これは僕と彼女だけが知っている世界の秘密についての物語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2달 전에 날씨아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영화에 대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기에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저의 생각들을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날씨아이가 어떠한 영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통해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날씨아이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작화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 하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화죠. 마코토 감독은 빛에 대한 묘사가 아주 뛰어나 흔히 빛의 마술사라고도 불립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영화의 핵심 키워드가 날씨이기 때문에 물 만난 물고기와도 같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엄청난 작화를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거리에 따른 빗방울의 원근감 표현이나 빗방울에 비치는 햇빛,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 비가 그치고 하늘을 개는 장면 등 정말 아름다운 작화를 보여줍니다. 또한 전작인 너 이름은 에서도 그랬듯이 실제 장소와 똑같은 생동감 있는 작화를 감상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전작에서 한층 더 발전한 작화를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작의 너 이름은처럼 날씨아이 OST도 아주 환상적인데요. 전작에 이어서 레드윈퍼스가 다시 한번 OST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각본다기부터 참여해 영화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OST가 영화의 장면과 엄청난 조화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영화의 클라이맥스 씬에 삽입된 브랜드 이스케이프의 경우 합창 부분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전율이 느껴졌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 이름은보다 날씨아이 OST가 더 좋았네요. 아직도 OST 들으면 눈물이 나올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번 날씨아이 OST는 너 이름은보다 임팩트가 덜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 이름은 같은 경우엔 날씨아이와는 다르게 스케일이 큽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혜성이 떨어지는 등의 장면이 연출되죠. 때문에 OST도 그에 맞게 임팩트가 강한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 날씨아이 같은 경우엔 영화 자체가 날씨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OST가 강한 임팩트보단 잔잔한 느낌을 추구하는 성향을 띠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날씨아이를 처음 보고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작인 너 이름은과는 확연히 다르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 이름과 날씨아이 이 두 영화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영화 모두 현대적 배경에 신화적인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로맨스물이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구한다는 점 등 여러 부분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결점 때문에 날씨아이가 너 이름은에게 비교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날씨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너 이름은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날씨아이에서는 너 이름은과는 다르게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저는 좀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영화를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봄으로써 영화를 즐김과 동시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해주었던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저는 날씨아이가 이전의 신카이 마코토 작품들과는 다르게 영화 내적인 요소들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려 한 메시지가 매우 많았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전작보다 스토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각 인물들의 서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영화에선 여러 부분들이 생략되거나 그 의미가 흐릿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인 호다카의 경우 왜 가출을 하게 되었는지 영화에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죠. 이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해당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영화로 보면 영화 초반 호다카의 얼굴에 반창고가 붙어있거나 히나가 호다카에게 가출한 이유에 대해 물어볼 때 동네가 답답해서라고 대답을 하는 등 가출 이유에 대해선 아주 소소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점 때문에 몇몇 관객분들이 호다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권총의 사용이죠. 영화를 보고 단순히 생각하면 권총은 그저 경찰의 개입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몇몇 관객분들은 좀 뜬금없다며 권총이 왜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일본은 총기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영화 초반에도 불법 총기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극중 호다카가 총을 사용한 횟수는 총 2번입니다. 처음 쏜 총알은
아직 자세히 모르는 히나를 구하기 위해 발사하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호다카는 히나와의 인연이 시작되며 히나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쏜 총알은 이젠 누군지 아는 히나를 구하기 위해 발사합니다. 그 이후 호다카는 히나를 구하기 위해 하늘 위 세계로 향하죠. 자, 그럼 총은 과연 이 영화에서 어떠한 수단으로 쓰였을까요? 총을 사용한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어떠한 대상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즉, 이 영화에서 총은 자신이나 어떠한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영화에서 호다카가 최후의 수단인 총까지 쓰게 만든 것은 결국 어른들의 무관심한 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영화는 어른들의 무관심한 모습을 크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영화 후반부에 호다카가 철도 위를 달리고 있을 때 그것을 본 어른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왜 호다카가 그 위를 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선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며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영화를 보면 어른들은 모두 호다카에게 왜 가출하였는지에 대해선 일체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영화 후반부에선 호다카가 스가와 경찰들을 상대로 총을 들고 위협을 하며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또한 아이들의 말은 일체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어른들이 무관심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감독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 내의 문제인 총기를 영화에 사용한 것입니다. 혹여나 호다카가 총을 쏜다고 불량한 학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화에선 그런 인상을 피하기 위해 간단히 두 장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초반에 스가가 권하는 술을 거부하며 대신 음료수를 마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후반부에 경찰에 쫓기고 있는 와중에도 오토바이 헬멧을 챙겨 쓰는 장면이죠. 하지만 호다카는 히나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들을 어기게 됩니다. 이 점 때문에 몇몇 관객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쉴드를 쳐보자면 호다카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햇빛을 따라가는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보자면 해당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다카는 그림자 속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햇빛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햇빛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림자 속에 갇히죠. 이는 곧 그림자, 즉 가정폭력과 같은 비참함 속에서 행복을 의미하는 햇빛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다카는 그 햇빛에 이끌려 도쿄로 가게 되는데요. 이는 곧 행복을 찾아 도쿄로 가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호다카는 도쿄에서 히나를 만나게 되고 히나를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즉 호다카에게 있어서 히나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되살릴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겠죠. 즉 호다카에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이 영화의 엔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엔 호다카가 히나를 구해내며 도쿄는 끊이지 않는 비가 내리게 되어 도시 3분의 1이 결국 물에 잠기게 됩니다. 호다카는 도쿄의 맑은 하늘이 아닌 히나를 택한 것이죠. 일본은 잦은 지진과 2011년에 일어난 쓰나미 사태로 인해 자연재해에 상당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최근에도 홋카이도 해상에서 규모 7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할 정도죠. 그런데 감독은 영화의 결말을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영화에선 마지막에 타키 할머니의 말씀처럼 도쿄는 원래 물에 잠겨 있었으며 지금은 원래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를 보면 대대로 수많은 날씨의 무녀들이 제물로 바쳐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금의 도쿄는 그 수많은 무녀들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호다카가 그 흐름을 끊어버림으로써 예전의 도쿄로 돌아온 것입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 씬에서 호다카와 히나의 대화를 볼까요? 해당 장면에서 히나는 내가 돌아가면 도쿄엔 다시 비가 내릴 것이라며 얘기합니다. 이에 호다카는 이렇게 말하죠. 호다카의 이러한 대사는 맑은 날씨, 즉 도쿄 사람들을 위해 히나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극중 스가의 대사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날씨가 돌아온다면 난 환영이야 라는 대사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스가의 이러한 대사는 대를 위해선 소를 희생해도 괜찮다는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어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호다카의 이러한 선택은 일본의 전체주의 사상을 크게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나아가서 영화 속 호다카가 총을 들고 향한 총구는 전체주의에 찌들어 있는 현재 일본 사회를 겨누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일본의 현재 사회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영화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 초반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 광고와 극중 히나가 나이 속인 것을 들켜
맥도날드에서 잘리고 위험한 알바를 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사실 영화 초반에 등장한 이 광고는 성인업소 구인 광고로 해당 업체의 이름인 바닐라의 철자를 거꾸로 하면 올인 AV랍니다. 해당 광고는 희나가 위험한 알바를 하러 가는 장면과 이어지는 묘사죠. 이를 통해 이 두 장면은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답니다. 또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영화 나이시아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사라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극중 호다카가 나츠미와 희나의 몸을 유심히 바라보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아마 호다카는 성희롱으로 신고를 받아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성들도 격하게 화를 내거나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 나츠미와 희나의 반응은 그렇지 않죠. 둘 다 해당 행동을 대충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작인 너 이름은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너 이름은의 경우엔 아직 청소년인 타키와 미차가 서로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장면을 포함시켰다고 조심스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나시아의 경우엔 스토리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그러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장면은 작품의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작용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러한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시아이 속 숨겨진 사실이나 이스터 에그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작 속 등장인물이 등장. 이번 영화에서는 전작 속 등장인물이 다수 등장하는데요. 각각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먼저 타키의 경우 호다카와 희나가 맑은 소녀 의뢰를 받고 찾아온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치아는 호다카가 희나의 반지를 구매하는 장면에서 해당 액세서리 판매점의 점원으로 짧게 등장하죠. 또한 요츠아는 희나의 희생으로 도쿄의 하늘이 다시 맑아지는 장면 중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태시와 사야카는 호다카와 희나가 처음으로 맑음 소녀 의뢰를 받은 배룩 시장의 날씨를 맑게 하는 장면 중 대관람차에 탄 채로 감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이러한 팬서비스에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네요. 이로써 다음 작품에서 호다카와 희나가 카메오로 출연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호다카와 희나가 맑은 소녀 의뢰를 받은 것들 중 코스프레장에서 하츠네 미코와 이 멋진 세계의 축복으로 등장하는 아쿠아가 카메오로 잠깐 등장한답니다. 두 번째, 타케와 미치아의 결혼.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타케와 미치아는 이번 작품으로 인하여 부부가 되었음이 확실해졌는데요. 나시아의 영화 마지막에 타케 할머니의 손목을 유심히 보면 미치아의 끝목과 흡사한 것이 착용되어 있으며 소설책에선 손자의 결혼 사진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타키와 미치아는 결혼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호다카와 희나의 해피엔딩. 이번 영화의 엔딩에서 호다카와 희나는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도 호다카와 희나가 그 후 어떠한 관계로 발전하였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번 나이시아의 OST 중 하나인 그랜드 스케이프의 풀버전 뮤비를 통해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해당 뮤비에서 호다카가 희나에게 다시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호다카와 희나는 이제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듯 합니다. 네 번째, 희나가 착용한 초커의 의미. 희나는 영화 마지막에 호다카에게 구출되기 전까지 목에 물방울 모양과 흡사한 초커를 착용하고 다니는데요. 이 초커는 영화 초반에 병실에 누워 계신 희나 어머니의 손목에 착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희나의 초커는 어머니의 유품을 물려받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 초커는 희나가 호다카에 의해 구출되고 난 이후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희나는 이때 날씨 무녀로서의 능력을 잊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감독님의 말처럼 이 초커는 착용자가 날씨 무녀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희나의 어머니도 날씨 무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희나가 하늘을 손으로 가려 보이는 이유. 아마 여러분은 곡 중 희나가 자신의 손으로 하늘을 가려 보이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햇빛이 밝아서 손으로 가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희나는
불꽃놀이 행사 때도 하늘을 손으로 가려 보인답니다. 사실 이 같은 행동은 소설책에서도 언급돼 있듯이 자신의 몸이 얼마나 투명해졌나 확인하는 것이랍니다. 햇빛이나 불꽃놀이처럼 밝은 빛이 자신의 손에 얼마나 투과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희나는 나츠미가 얘기해주기 전부터 자신의 운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나가 불꽃놀이 행사장에서 비를 그치게 만든 후 호다카에게 자신의 역할을 이제 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라고 하며 말을 반복한 것도 이 때문이죠. 단순히 희나가 농담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날씨를 맑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역할을 드디어 찾은 것 같다는 생각과 이대로 능력을 계속 사용하면 언젠가 제물로 바쳐질 것이기에 혼란스러워하는 희나의 두 생각이 충돌하여 희나의 내적 갈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나는 호다카에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기에 이렇게 돌려 말한 것이죠. 6번째, 호미바테의 파수꾼. 영화 초반에 호다카는 책 하나를 들고 다니는데요. 해당 책의 이름은 호미바테 파수꾼으로 성적이 나빠 고등학교에서 쫓겨난 주인공 홀든이 3일간 뉴욕을 방황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책에서 홀든은 술집, 호텔, 클럽 등을 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호다카가 가출을 한 상황과 도쿄에서 위험한 일에 노출되는 것이 이 책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을 통해 호다카가 가출 소년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7번째, 호다카의 졸업식 노래. 호다카는 희나를 구해낸 이후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호 관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호다카는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장면에서 호다카는 졸업식 노래를 부르다가 멈춥니다. 단순히 부르기 힘들다거나 귀찮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해당 노래의 가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지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내용으로 해당 장면은 섬에 갇힌 채 희나를 보지 못한 3년이란 시간이 호다카에겐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는 묘사랍니다. 8번째, 스가가 눈물을 흘린 이유. 극중 스가는 호다카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 찾아온 야스히 형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스가는 야스히 형사와 얘기를 나누던 중 야스히 형사의 이러한 대사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스가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죽은 아내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스가에게 아내는 모든 걸 내던져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스가는 극중 아내의 이름을 잠꼬대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스가가 아직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후 스가는 호다카가 자신과 경찰들을 총으로 겨누며 이렇게 말할 때 흠칫하게 되고, 호다카가 경찰들에게 체포되고 있을 때 호다카에게서 경찰들을 떼어내며 호다카를 도와줍니다. 이는 호다카의 외침에 스가 자신도 공감했기에 도와준 것이라 할 수 있죠. 9번째, 영화 속 호칭의 역할. 이번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호칭은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먼저 스가는 호다카를 처음엔 소년이라고 부르며 어른이 되라고 했었죠. 그리고 호다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자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란 어린아이도 스가가 말하는 어른도 아닌데요. 이 작품에서 상징하고 있는 어른은 상황을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과감히 포기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이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즉, 호다카는 희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해내었고 결과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청소년들의 관점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그리고 영화에서 호다카는 처음엔 희나가 연상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희나씨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희나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희나라고 부르죠. 호다카는 나기에게도 평소 나기 선배라고 불러왔지만 희나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나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호다카가 자신이 희나와 나기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영화의 엔딩 장면에서 호다카는 다시 희나를 희나씨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앞서 희나가 호다카에게 자신이 18세라고 거짓말을 쳤기에 호다카는 이번에야말로 희나가 진짜 18세가 되었으니 원래의 관계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여 기존에 쓰던 존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 영화의 엔딩에서 호다카가 말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대사도 날씨가 미쳐있어도 우리의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왔으니 괜찮을 거란 호다카의 희망이 담겨있다고 생각되네요. 10번째, 날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영화 속 사람들은 비오는 날보다는 맑은 날씨를 대부분 선호하며 스가처럼 한 사람의 희생이 뒤따른다 해도 맑은 날씨를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날씨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이 변한다고 나와있죠. 하지만 영화 마지막엔 날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끊이지 않는 비가 내리게 되어 도쿄의 일부가 물에 잠겨버리기까지 했는데도
뉴스에서는 온화한 기후가 계속되어 벚꽃을 오래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도하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말에 할 벚꽃 구경이 기대된다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벚꽃 구경은 기본적으로 화창하게 맑은 날씨에 하는 것이라는 상식이 3년 만에 벚꽃 구경은 비가 오는 날에도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영화는 날씨가 좋지 않아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다시금 맑아지는 도쿄의 하늘. 영화의 엔딩에서 호다카와 히나는 3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하늘을 유심히 보시면 흐리던 하늘의 구름 속에서 점차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날씨아의 블루레이 기본 특전의 일러스트 속에서도 하늘에서 무수한 빗줄기가 새어나오는 것으로 보아 도쿄의 하늘은 다시금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2번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이스터에그. 영화의 주요 시간대인 2021년 기준으로 스가의 지비자 회사인 유한회사 KNA 플래닝 건물 내부에 있는 냉장고를 유심히 보시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으로 된 자석이 붙어있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날씨아이에 대해 리뷰해보고 저희 생각들을 펼쳐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영화 자체는 아주 재밌고 좋은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작인 너 이름은보다 잘 봤습니다. 또한 너 이름은과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함께 저희 인생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작년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 날씨아이를 이길 영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이 영화가 재밌기만 한 영화가 아니라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확실하게 느꼈고 그 메시지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영화에서 비판하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그 문제들은 대개 청소년과 관련돼 있기에 아직 청소년인 저에겐 더욱 와닿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의미들이 대부분 흐릿하게 표현되었고 숨겨진 사실들이 많았는데요. 이는 감독의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공감하기 어려워했기에 한편으론 아쉬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해내고 싶었는지 모두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네요. 그래도 영화를 보는데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으며 다른 여러 장점들이 있었기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다음 작품에선 더욱 발전하여 자신만의 감성과 메시지를 모두 잘 녹여낼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앞으로의 작품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영상에 저희 뇌피셜 풀이도 넣으려고 하였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넣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저희 뇌피셜은 호다카가 용신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풀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창에 제가 링크를 기재해 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스펜서였습니다.